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네, 병원에 오면 성격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뭐, 성격이 내가 워낙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뭐, 성격에 대한 불평을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내 성격이 참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제 불만, 불평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게 다 성격 때문이다. 불안한 것도 성격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분들은 내 성격이 원래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어떤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요. 이제 그것의 이면에는 이 성격이라는 게 기본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우울하고 내가 불안한 게 내 성격 탓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비관적인 메시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격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뭐 보면 되게 안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불안이 많고 이제 어떤 긴장이 많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친구들은 불안한 사람으로 많이 자랍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결국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친구지만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진중한 부모 밑에서 아주 편안한 성격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자라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고나는 기질과 어떻게 길러지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우세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다시 말해서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지는 것 또한 중요한 것. 이제 역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이렇게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게 되게 애매한 얘기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 그런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들리는 사람들 보면은 뭐 성격이 이제 두루뭉실하다. 사람들하고 두루 친해지고 아주 모나지 않고 뭔가 날카롭지 않은 아주 둥글둥글한 성격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고 되게 생글생글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비관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너무 내성적인 것보다는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좋은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는 게 애초에 구분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성격을 굿과 배드로 나누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만의 어떤 디퍼런스, 서로 다름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격을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 지어 버리면 만약에 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나는 이런 나쁜 성격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어떤 사실들을 본인한테 스스로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통념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이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 쉽게 바뀌기는 어렵죠. 물론 뭐 좀 10살도 안 된 어떤 소아 청소년들이나 뭐 이제 뭐 10대, 2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뭐 타고나게 태어나서 그렇게 길러지게 된 어떤 몇십 년 동안의 세월이라는 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쉽게 바뀌지는 아무래도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내 성격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은 사실 그것도 이제 정신과 의사의 어떤 범주 밖에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성격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고 안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타고난 나쁜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대표적인 나쁜 성격을 좀 예를 들어보면 좀 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보통 사회적으로는 되게 부침성 좋고 활발한 성격을 좋은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되게 말수가 없고 조용하고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성격을 나쁜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도 자기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콰이어트라는 책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뭐 되게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큰일을 치른 사람들은 되게 조용한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아무튼 실제적으로 뭐 그런 증거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되게 활발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 분위기를 띄우고 아주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성격이 좋게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뭔가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친구도 많지만 적도 많습니다. 말을 하다가 보면은 적당한 말도 하지만 또 생각 없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 쓸데없는 얘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해질 수 있는 소질도 많지만 그만큼 적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활발한 성격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인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뭐 직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좀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은 뭐 친구가 많이 없거나 뭐 말이 별로 없어서 아주 뭐 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신뢰감이 가고 뭔가 좀 자기 속 털어놓기도 더 좋고 믿음직스러운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신뢰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 실수를 할 가능성도 그만큼 적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활발한 사람보다 친구는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가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꼭 잘못된 일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말수가 없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 스스로를 너무 실망하거나 블레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성격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되게 낙천적인 사람, 되게 걱정이 별로 없는 어떤 성격을 더 좋은 성격이라고 간주를 많이 하죠. 다시 말해서 사소한 거에도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초조함을 호소하는 성격이 더 나쁜 성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이유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불안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얼룩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아무 불안이 없이 한가롭게 풀만 뜯고 있으면 나한테 표범이나 사자가 다가와도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맹수의 먹이가 되기가 상당히 쉽상인 거죠. 근데 되게 불안이 많은 얼룩말은 한번 풀을 뜯고 주변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번 풀 뜯고 주변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맹수가 다가오는 것에 더 잘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고 불안을 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안이 결국은 우리를 생존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어떤 적절한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말에 시험을 치는데, 토요일날 시험을 치는데 목요일까지도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금요일날 벼락치기해서 공부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 아주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부터 미리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느 정도 적절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퍼포먼스를 더 향상시키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 처리도 더 뛰어나고 맡은 일을 더 잘 해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안이 많고 사소한 거에도 걱정이 많을까?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불안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생존하게 해준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는 거는 별로 없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 결국은 내가 내 성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성격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내 성격은 결국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나쁜 점만 부각시켜서 보는 것보다는 내 성격의 좋은 점, 내 성격의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내 성격의 좋은 점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도 보고 네가 보기에 내 성격의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진솔한 대답을 듣는다면 나도 모르는 내 성격의 장점들을 또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내 성격의 나쁜 면만 봐서 나한테 좋을 거는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 성격의 어떤 좋은 점들, 어떤 장점도 좀 고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본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생존해 오기 위해서 이런 성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 자신을 변화시켜 와야지만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가진 이런 내 그대로의 지금 모습을 많이 사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이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운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지금과 같은 성격과 지금과 같은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성격을 너무 삐딱하게만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자. 좀 좋은 점들을 사랑해 주자. 이런 점들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